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눈의 명암과 원근 조절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밝을 때 눈의 변화와 어두울 때 눈의 변화, 그리고 멀리 볼 때의 눈의 변화와 가까울 때의 눈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보안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사용한 생체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렇죠. 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막과 홍채가 존재하는 눈인데, 특히 이 홍채를 이용해서 보안시설을 출입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채도 지문과 비슷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홍채가 동공의 크기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공은 이렇게 빛나는 별로 애니메이션에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완규 가수님께서도 이렇게 빛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동공은 이러한 모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동공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공의 모양을 조절해주는 홍채가 동공 주위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공은 눈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눈을 감고 있다가 피부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동공의 크기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동공이 엄청 작아졌다가 이제 점점 동공의 크기가 커지면서 빛의 양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변함으로써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밝을 때에는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수축시켜야 되는데, 이때 홍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이 어두울 때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동공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홍채가 축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구멍인 동공의 크기가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변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 작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밝은 장소에서는 홍채가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동공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동공이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동공이 축소되려면은 홍채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두운 곳에서는요, 홍채가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홍채가 축소되면서 동공이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홍채가 축소되면서 동공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주위가 너무 밝아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홍채는 확장시켜야 되죠. 그러면 동공은 축소됩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배경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주위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홍채를 축소시키면서 동공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찍는 카메라의 원리도 이런 원리를 사용합니다. 조리개의 원리도 이런 원리니까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도 이런 원리를 잘 사용하면 멋진 사진을 또 얻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근 조절은요, 눈은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정확히 매치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에는요,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고요,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양근은 우리는 선모체로 배우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모양근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었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수정체의 두께는요, 선모체의 수축과 이완의 작용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육 있죠? 이 실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을 보고 우리는 선모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 작용을 살펴볼 텐데,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요,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지금 멀리 보고 있는 걸까요? 가까이 보고 있는 걸까요?
앞에 있는 물체보다는 당연히 멀리 있는 걸 보고 있죠. 먼 곳을 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하면서 선모체가 큰 원으로 커지면서 수정체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정체가 얇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운 물체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선모체의 수축에 의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하면서 원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 말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 배우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선모체는요, 사실 이렇게 수정체 주위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공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모체와 수정체 사이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요 얇은 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대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모체가 수축 이완된다는 걸로는 이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얇아진다를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죠. 사실 수정체와 선모체 사이에는 그 진대라는 근육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 같은 근육이 진대라는 거고요. 네모를 선모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선으로 된 걸 보고 우리가 진대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근육이에요. 선모체는 공막의 내부에 덩어리체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모체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로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서 진대가 약간 흐물흐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대가 이완이 되게 되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서 수정체가 약간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선모체가 이완을 하게 되면은 세로의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대가 당겨지게 되면서 수축이 되게 됩니다. 당겨지는 힘이 강해지니까 수정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체가 얇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어도 좀 잘 이해는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하기보다는 외우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암기법을 제가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할 물체가 만약에 가까우면은 선모체가 수축이 일어나고 진대가 이완이 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응시할 물체가 가깝습니다. 가깝다, 가까워, 가깝네.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 두껍다. 몇 글자예요? 그렇지,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까우면은 두꺼워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세 글자 세 글자로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러면 응시할 물체가 멀어, 멀다, 머네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글자죠.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 얇네, 얇다. 몇 글자? 두 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다, 얇아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선모체 수축이냐 이완이냐를 외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글씨가 조금 이상해졌죠? 수축의 이 시오다고요. 선모체 이완의 이 이응이 조금 이상해졌죠. 자음이 이상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음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웃기죠? 그래서 그 응시한 물체가 가까워, 선모체 수축, 수정체가 두꺼워. 다 자음의 한 부분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응시할 물체가 멀어. 자음이 다 막혀 있죠. 선모체 이완, 수정체 얇아. 자음이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시할 물체가 가까워, 수축, 두꺼워. 이거를 다시 돌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다 뚫려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통으로 외우시면 좋고요. 막혀 있는 것을 한 통으로 외우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거를 아예 적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홍채와 선모체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홍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동공이 수축되게 되고요. 홍채가 수축되게 되면은 이렇게 동공이 확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빛의 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동공이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그럼 빛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동공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에는요. 선모체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멀리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선모체가 이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정체가 얇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경로로 보게 되면은 동공의 크기를 한번 다시 비교해 보자면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은 눈 안에 빛을 적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동공이 커지게 되면은 눈 안에 빛을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모체가 수축이 된다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은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커져야 되고, 그리고 동공이 커지면 빛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한다, 이완한다? 가까이, 한쪽이 뚫려 있죠. 가까이, 그러니까 수축, 한쪽 뚫려 있죠. 그러니까 수축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두꺼워진다? 그렇죠. 수정체가 두꺼워진다고 돼 있습니다. 가까이, 수축, 두꺼워진다. 다 자음이 한쪽이 뚫려 있죠.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위는 어디인가? 동공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홍채의 크기가 조절되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낮에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밝은 극장으로 나왔습니다. 나가서 멀리 있는 하늘의 비행기를 볼 때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다는 것은 동공의 크기가 변한다는 거고, 가까운 곳에서 먼 것을 보니까 당연히 수정체의 크기가 변화되겠죠. 따라서 동공의 크기는 낮에는 극장 안보다 극장 밖이 더 밝을 겁니다. 따라서 동공이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할 거고요. 두 번째, 멀리 있는 비행기를 보기 때문에 영화 화면보다 하늘의 비행기가 더 멀리 있겠죠. 그러니까 수정체가 얇아져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